둘, 셋. 자,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우리 이제 사회 거의 막바지네요.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나 펜 색깔이 왜 이러냐? 자, 2단원 우리나라의 뭐예요? 경제 발전. 19차시에서 20차시. 그럼 좀 수업이 조금 길어질까요? 교과서는 137쪽부터 143쪽까지 교과서 페이지가 일단 많네. 그죠?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이에요? 좀 약간 야생, 와일드한데?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칠판이 깨끗하지 않아요? 최근 땡땡 나라는 우리나라에 철강을 수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이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친구들이 수다를 떨고 있죠. 땡땡 나라는 왜 우리나라에 철강을 수입하는 것을 반대할까? 무역 문제는 왜 발생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역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뭐가 있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량이 정해져 있어서 더는 농산물을 수입할 수가 없어요. 약간 중국 느낌인데? 얘는 미국 느낌인데?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세탁기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물건에 높은 관세,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관세.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 이게 보통 관세라는 것은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세금이에요.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세금을 이제 관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TA에 들어있는 나라들, 우리 FTA 배웠죠. 저 자유무역협정에 들어있는 나라들에서는 관세를 줄여주거나 관세를 없애주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하고 FTA가 체결된 게 있죠. 근데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모든 물건에 관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FTA 협정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따로 있어. 예전에 한참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소고기 광우병 파동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를 한번 보면은 소고기 자 광우병 뭐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이라고 검색을 하면 2021년 거니까 이거 말고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뉴스. 그땐 그랬지 광우병 놀라는 옛말 인기 폭발 미국산 쇠고기. 2008년이네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촛불 시위 번져. 여러분들이 거의 태어날 무렵인가? 광우병소 99% 30개월 이상, 정부는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한다. 지난해 수입육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점유율이 50%가 넘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뭐 해가지고 광우병이라고 불리던 소해면 상뇌증은 뇌에 있는 해면 조직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면서 치매처럼 퇴행성 장애를 겪다 사망하는 질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는데 소에서 발병을 하나 돼지고기를 섭취한 인간에서도 발병을 할 수가 있다. 그랬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 뭐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엄청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 FTA를 체결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내부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였어요. 결국엔 근데 잘 지나가고 현재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는 정치적인 이유죠. 환경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당분간 땡땡 나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지. 이거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죠. 잠깐 이것도 검색 한번 해볼게요. 후쿠시마 일본산 수산물, 그쵸? 검색어에 바로 있네요. 일본산 수산물,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해서 부산 환경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Save our seas라고 써 있어요. 이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의 앞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 한국 주변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양 방류는 회수가 불가능해 장기간에 걸쳐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에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최소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이르게 돼 가장 가까운 부산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켜 원산지 표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촉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뉴스가 나온 걸로 봐서 전면 금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일본에 대한 수산물을 되게 조심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국산에 의존해야 하는 수입의 문제, 기후변화로 땡땡나라 커피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 수입이 어려워졌어.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뭐 에티오피아나, 그죠? 에티오피아, 뭐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만약에 그 나라들의 이제 그런 기후 변화가 있어서 감소하면 우리나라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기후 변화와 커피 수입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얘기가 있나? 이런 얘기가 있네요. 세계 1위 커피 국가 콜롬비아 저지대 생산 농가가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생산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2020년 한국 커피 수입량은 18만 톤이 넘습니다. 9천억 원, 세계 6위 규모고요. 뭐 커피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1위가 베트남, 2위가 브라질, 3위는 콜롬비아인데 1900년을 기점으로 콜롬비아는 세계 최대 커피 국가로 발전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콜롬비아 저지대 커피 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세계 여러 나라는 무역을 하다가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려고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 자기 나라 경제만을 보호하다 보면 다른 나라와 무역을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새로운 무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당연히 자기 나라 그 무역을 보호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조심스러운 게 쌀 수입이거든요. 쌀 수입. 왜냐하면 쌀 수입 같은 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쌀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이 되게 까다로워서 외국 쌀을 먹었을 때 맛이 있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A 국가에서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쌀을 개발을 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수입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쌀 수입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농가에서 타격을 받겠지. 우리나라 농가가 안 팔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없어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쌀을 가격을 막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쌀을 먹고 살아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벼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아직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 건 사실이긴 사실이죠.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까닭, 뭐 당연히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업을 먼저 보호. 선생님이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우리나라가 먼저 잘 살아야지 다른 나라한테 그런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강대국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얘기하는 거지. 결국 공장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늘어날지도 몰라. 근데 실제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현지 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죠? 국가의 안정적 성장, 사람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만 먹으면 국가 유지의 기본이 되는 농업이 흔들릴 수 있어.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서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지나치게 낮은 해외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라는 걸 붙여요. 관세. 이제 관세는 영어로 뭐라 하죠? 듀티라고 할 수도 있고 커스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검색해볼까? 생각난 김에 어학사전 어학사전 검색해서 선생님이 검색을 해볼게요. 관세 영어 사전 여기 뭐 커스텀즈 듀티 커스텀즈 듀티라고 해야 되나 봐. 듀티가 뭐 그런 뜻이니까. 현준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경제 상황 변화에 대처하며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친구들과 통일. 훌륭한데 친구들과 이런 토의를 한단 말이야? 아주 우수한 친구예요. 다른 나라와 생기는 무역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역 문제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는 대책. 무역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어려운데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WTO나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긴 한데, 그렇죠? WTO가 뭐 하는 데인지 한번 볼까요? 검색. 자, WTO. 자, 보면은 WTO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죠.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1995년 1월 1일 출범했고 한국은 바로 가입을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가 본부가 있고 뭐 역할은 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이한 우선 UR 협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서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있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에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한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 WTO가 무역 문제를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를 함께 협상하고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기구의 설립과 가입, 관련 국내 기관 설립,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상 등을 하며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발생한 무역 문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우리나라 무역 문제. 아이고 잘못했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무역 문제점이라고 하면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무역 문제. 여기는 미국하고 중국에 관한 문제인데 뭐 딱히 이렇게 해서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이건 이제 친구들이 굳이 이걸 쓰려고 하면은 발생한 무역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광우병 파동이라던가 미국산 소 수입에 관련한 광우병 문제라던가 그렇죠? 광우병 문제라던가 지금 현재 앞에 나왔던 일본 후쿠시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원전수 방류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수 관련해서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토의해 봅시다. 다음 기사를 읽고서 물음에 답해 보세요. 인도 무역 관련 분쟁에서 미국의 패소. 이제 미국하고 인도에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2011년 인도는 태양광 발전 산업을 발표하면서 인도에서 생산된 태양 전지와 컴퓨터 시스템만을 사용하겠다고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의 관련 물건 수출이 줄자 2013년에 미국은 인도의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손해를 봤다며 세계 무역기구에 판정을 요청했어요. 야, 이게 그렇단 말이야? 우리나라 걸 계속 쓴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세계 무역기구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인도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세계 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신기하네. 인도는 자국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꼭 필요한 제조라고 주장했지만 세계 무역기구는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되게 뭔가 WTO의 미국 편들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미국의 태양 전지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 미국이 세계 무역 기구의 판정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무역 기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이거 좀 가슴 아픈데. 인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틀렸어요. 사업에 인도에서 생산된 태양 전지와 컴퓨터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렇구나. 참 이건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미국과 인도의 무역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국의 경제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국의 기업을 이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협력하여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보호 무역만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기업을 당연히 보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WTO도 생기고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나만 보호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WTO 세계무역기구는 왜 국제연합이라고 불릴까? 여기 나오네요.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심판을 하려고 만들어진 국제기구예요. 아까 나왔지만 이제 지구촌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계 무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1995년 1월 아까 얘기했었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18년 회원국은 164개국. 대부분 방국 꽤나 낀다는 나라들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무역기구는 자기 나라 사업을 보호하려는 각 나라의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진짜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각 공산품과 농수산물, 교육 등 각종 서비스 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무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준을 제시한다. 이거 한번 볼까요? 2011년에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사고로 인근 지역의 수산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하지를 않기로 하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나라에 협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거? 선생님이 말했던 게 여기 나오네, 그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OMC래, OMC. 나 이거 모르는 글자예요. 우리나라 영어가 아닌가 봐.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이고 WTO 회의. 와, 사람 바글바글하죠? 장난 아니네. 자, 마지막입니다.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십자말 풀이를 해봅시다. 원산지의 재료를 들여와서 어떤 물품을 만들어내는 곳. 4번부터 하지 말고 1번부터 하는 게 편하겠다. 1번부터. 나라 간의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세금, 법과 제도 등의 문제를 줄이거나 없애기로 한 약속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FTA죠, FTA. FTA 뭐야? FTA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이죠. 5번의 가로 한번 해볼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무역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만들어진 국제기구. 이거 뭐 지금 한 거죠, 지금. 세계무역기구죠. 세계무역기구고요. 얘는 WTO죠. WTO. 그리고 3번 새로 한번 해볼게요.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 이거 뭐라 했어요, 선생님이? 관세라 했죠. 오늘 배운 거네요. 관세. 7번 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가로. 무역을 할 때 한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거 뭐예요? 파는 거. 수출이죠, 수출. 7번의 세로는 사오는 것은 수입이죠, 수입. 사오는 것은 수입입니다. 뭐 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6번 가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서로 뭐하며 경제적으로 교류합니다. 우리나라의 풍부한 것은 수출하고 부족하거나 얻는 것은 수입합니다. 의존하죠. 상호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 8번 세로를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서로 도움을 주고 교류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뭐 하기도 해요. 교류를 하지만 싸우기도 하지. 그래서 상호 경쟁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8번 가로 보면 기업들은 다른 나라와 무엇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제 교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경제 교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남았네요. 4번 괄호부터 해볼게요. 원산지의 재료를 들어와 가공해서 어떤 물품을 만들어내는 곳. 원산지 말고 그걸 이제 생산지를 하죠. 생산지. 그다음에 2번은 어떤 물건의 재료가 원산지가 되겠죠. 원산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끝인가요? 오호,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만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 정말 빠르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그만 칠게요. 안녕.